인생 조언하는 평범한 인간, 인조인간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사회초년생분들이 가장 궁금해할 수 있는 부분이죠. 어떻게 하면 돈을 잘 모을 수 있을 것인가, 재테크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사실 재테크에 대한 영상도 많고 정보도 너무 많아서 저는 진짜 심플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딱 두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예적금과 주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부동산의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시점에서는 목돈이 없기 때문에 좀 제외를 시키고요. 자, 제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원칙 하나는 비중 조절입니다. 이걸 뭐 포트폴리오라고 표현을 하긴 하지만 저는 이제 특정자산과 위험자산의 비중 조절이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예를 들어서 주식 투자가 이제 필수가 됐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고 해서 내 월급을 다 주식으로 몰빵을 할 수는 없겠죠. 당연히 위험하고요. 주식은 위험자산이라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근데 다만 내가 학생 때부터 주식에 대한 경험이 있었고 공부도 많이 했고 기업에 대한 내용도 안다, 그러면은 당연히 주식을 좀 더 높게 가져갈 수는 있겠죠. 자, 근데 제가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최소한 6대4 혹은 7대3으로 확정자산, 예적금, 그리고 주식으로 좀 나눠서 관리를 하시고요. 자, 일단 예적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예적금은 제 경험을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이제 뭐 제 자랑은 당연히 아니죠. 저도 이제 전문가는 아니지만 제가 사회생활을 시작하고 한 3년 반 후에 결혼을 했는데 그 3년 반 동안 거의 1억 정도를 모았던 것 같아요. 자, 근데 부끄럽지만 그때까지도 주식을 하지 않았습니다. 펀드는 하고 있었어요. 근데 펀드의 비중이 굉장히 낮았고요. 거의 예적금 위주로만 모으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사실 돈 그리고 투자에 대한 마인드가 제가 좀 부족했었기 때문에 일단 내 돈을 모으고 지키는 게 중요하다는 마인드가 되게 강했거든요. 자, 그런데 그냥 은행 아무 데서나 가서 한 건 아니고요. 여기서 중요한 게 발품을 당연히 팔아야 됩니다. 요즘에 이제 포털 사이트에 보면 금리 비교라고만 쳐도 쭉 검색이 돼요. 예적금 금리가 지금 저금리 시기되니까 그나마 높게 쳐주는 데가 어디가 있는지, 각종 뭐 무슨 카드도 해야 되고 뭐 공과금도 결제해야 되고 이런 조건 없이도 금리를 높게 주는 데들이 있거든요. 꼭 그런 데들을 찾으셔야 됩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신협이나 새마을금고에서 사실은 그런 프로모션을 많이 하고요. 솔직히 시중은행은 잘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제 저축은행에서는 금리를 조금 더 높게 쳐주겠죠. 근데 이제 여러분이 걱정하실 부분은, 예전에, 요즘은 괜찮지만 저축은행 막 도산하고 이런 경우도 있었는데 예금자보호법에 따라서 5천만 원까지는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잘 나눠서 예적금을 좀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주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전 주식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쉽게 시작을 해야 된다. 난이도를 조금씩 높여가는 거죠. 제가 사실 제일 추천드리는 거는, 저는 ETF 투자를 추천드립니다. 특히 코덱스 200 같은 지수에 투자하는 ETF를 그냥 매달 적립식으로 사는 거예요. 물론 이거 자체가 재미가 없다고 느끼실 수도 있고 이게 수익률이 좋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이런 지수에 투자하는 게 좀 위험한 상황, 좀 변동성이 심한 상황에서는 개별 종목보다 나을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ETF는 아시듯이 펀드가 말 그대로 상장돼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그때 거래가 되는 거라 일반 펀드보다 수수료가 훨씬 낮고 비용 걱정도 크게 많이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내가 나는 그래도 개별 종목으로 시작을 해보고 싶다, 그러면 이제 당연히 공부를 해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쉽게 투자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내가 알기 좋은 기업에 투자를 하는 거죠. 제일 쉬운 예는 그냥 1등 주식, 뭐 대형주 사면 되겠죠. 삼성전자를 예를 들어서 매달 100만 원씩 계속 적립식 투자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유념하셔야 될 거는, 주식은 당연히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물론 삼성전자가 우량주고 사실 내년만 봐도 뭐 반도체부터 시작해서 사업 포트폴리오가 성과가 좋을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계속 올라갈 확률은 높겠죠. 그런데 중간중간에 오르락 내리락하고 혹은 심심하게 계속 횡보하는 구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신경 쓰지 말고 기계적으로 매수를 하는 거예요. 계속 하다 보면 최소한 이거를 2년, 3년, 4년, 5년 하다 보면은 수익률이 그래도 작지 않다라는 거를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그래도 진짜 투자하는 느낌을 좀 더 받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우선주, 배당을 조금 더 주는 주식이죠. 예,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삼성전자는 물론 보통주도 배당을 주지만 우선주는 그러니까 주식의 가격이 조금 낮은 대신에 배당 수익률은 조금 높다, 예,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내가 뭔가 그래도 진짜 투자를 하고 있다는 내가 느낌을 받고 싶다, 이자 받듯이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은 우선주에 투자를 하시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예, 오늘은 이렇게 사회초년생분들이 시작할 수 있는 쉬운 재테크 두 가지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금융상품이 너무 많고 다양해서, 그리고 뭐 잘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쪽에서 이제 정보를 받으시고요. 저는 제일 중요한 두 가지 원칙, 예적금과 주식을 어떤 식으로 가져갈 것인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앞으로도 좀 도움이 되는 정보 있으면 계속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오늘의 한마디입니다. 일확천금을 노리는 투자는 모든 걸 잃을 수 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인조인간이었습니다. 자오.